오늘 오전 시카고 전역에 영하의 기온에 비나 진눈깨비가 섞여 내리면서 결빙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졸리엣 지역에서 발생한 일련의 총격과 관련한 용의자가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외곽의 메디나주 나탈리아에서 경찰과 대치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신매매 통계 관련 새로운 보고서에서 일리노이주가 성매매 처리 부문에서 F등급을 받았습니다. 공화당의 뉴햄셔주 프라이머리가 오늘 유권자 6명의 작은 마을 딕스빌 노치에서 시작됐는데요. 니키 헬리 전 유엔 대사가 6표를 모두 싹쓸이했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 표도 얻지 못했습니다. 오늘 투표는 투표소별로 오전 6시에서 8시에 시작돼 오후 8시경 끝납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선거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른바 딥페이크 선거운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리노이 베링턴 하이츠 본사를 둔 한 기술회사의 CEO가 지난주 회사 창립 기념 파티에서 추락 사망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카고가 4년 연속 해충 방제 업체인 올킨이 선정한 미국 내 빈대 발생 1위 도시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다민족 선교 코칭 센터가 지난 20일 토요일 2024 신년 할애회를 개최했는데요. 회복의 역사가 이뤄지는 한 해를 기원했습니다. 한국이 인구 대비 성형 수술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시카고 전역에 영하의 기온에 비나 진눈깨비가 섞여 내리면서 결빙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출근길 운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쿡 중부와 북부 및 남부 지역 그리고 디칼브, 듀페이지, 케인, 캔달, 러셀, 윌, 그런디, 켄터키 카운티에 얼음주의보가 적용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주의보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지역에 따라 순차적으로 해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빙도로로 인해 항공권 취소 및 지연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6시 기준 오헤어 공항에서는 취소 건수가 100건이 넘었고 미드웨이 공항에서는 3건의 취소가 보고됩니다. 두 공항 모두 지연 시간은 15분 정도로 관측되는데요. 정오를 넘어 오후 들어 지표면과 지상 기온이 따뜻해지면서 상황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추위로 인한 힐링센터 운영도 지속되고 있죠. 기온이 32도 밑으로 떨어졌을 경우 오픈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합니다. 어제 졸리엣 지역에서 발생한 일련의 총격과 관련한 용의자가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외곽인 메디나주 나탈리아에서 경찰과 대치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경찰 당국은 어제 발생한 총격으로 졸리엣 웨스트 에이커스 로드 2200블록에 있는 서로 길 건너편에 위치한 두 집에서 7명이 총격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23세 로미오 낸스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월요일인 어제 오후 8시 30분경 메디나 카운티로 향하는 35번 고속도로 인근 한 주유소에서 그가 발견된 겁니다. 줄리엣 윌리엄 에반스 경찰서장은 브리핑에서 전날부터 이틀간 3곳에서 희생자들이 발견됐다며 첫 사망자 1명은 윌리엄 카운티의 주택에서 가족으로 추정되는 나머지 7명은 이날 줄리엣의 주택 2곳에서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나이지리아 출신의 토요시 마카레 등으로 미국으로 이주한 지는 약 3년째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경찰이 용의자의 시신을 부검 중이며 정확한 사망 시간을 파악 중입니다. 총격에 대한 동기는 아직 불분명한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으로 추가 세부 정보는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신매매 통계 관련 새로운 보고서에서 일리노이주가 성매매 처리 부문에서 F등급을 받았습니다. Shared Hope International은 최근 내놓은 새로운 보고서에서 일리노이주의 아동 성 및 인신매매 처리 부문에서 F등급을 부여했는데요. Shared Hope International은 성매매를 예방하고 성매매로 피해를 입은 여성과 아동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기독교 단체입니다. 1998년에 설립되었으며 워싱턴주 밴쿠버에 본사가 있는데요. 이 단체는 보고서에서 일리노이 주정부가 일부 지역에서는 개선됐지만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고 밝힙니다.
이 단체의 연례 성적표에 따르면 일리노이주는 형사조항에서는 B등급을 받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법 집행기관, 청소년 사법기관, 검사에 대한 예방 및 교육 분야에서는 F를 받은 겁니다. 일리노이주 관리예산처에 따르면 성폭행과 가정폭력, 인신매매 등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금에 1억 1,500만 달러가 조금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죠. 하지만 1억 1,500만 달러 중에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전문 서비스에는 단 10만 달러, 즉 1%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생존자 지원단체인 어네스트 인 더 팀 CEO인 브레이드 마이어스 파월은 우리는 인신매매의 중심지 중의 하나로 이 전염병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설이 필요하다며 이는 주정부 자금 지원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리노이주 정부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보고서는 일리노이주에서 수행한 어떠한 작업도 기반으로 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불완전하다며 그들은 일리노이주가 가정폭력과 인신매매 예방 인프라에 수억 달러를 투자했다는 것 등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공화당의 뉴햄셔주 프라이머리가 오늘 유권자 6명의 작은 마을 딕스벨 너츠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늘 0시에 시작돼 결과 집계까지 10분 만에 끝난 이 마을 투표에서 니키 헬리 전 유엔 대사가 6표를 모두 싹쓸이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1표도 얻지 못했는데요. 캐나다 국경과 가까운 뉴햄셔주 북부의 작은 마을 딕스벨 너츠는 1960년대부터 전통적으로 프라이머리의 첫 투표지로 통해왔죠. 아이오와주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뉴햄셔 예비 경선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헬리 전 대사 간의 양자 대결로 치러지고 있으며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이 조기 매듭될지 더 진행될지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 투표는 투표소별로 오전 6시에서 8시에 시작돼 오후 7시에서 8시에 끝납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선거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른바 딥페이크 선거운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죠. 바이든 대통령의 가짜 전화 목소리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급기야 13개주가 법으로 규제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법안들은 AI로 만든 컨텐츠의 경우 선거일 60일 전에는 금지하거나 또는 허용하더라도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합니다. 더 나아가 제작자나 유포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거나 처벌하는 것도 있는데요. 하지만 선거운동이 치열해질수록 딥페이크도 더욱 교묘하게 진화할 가능성이 높아 이런 법적 규제도 이를 완전히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합니다. 또 한편 챗GPT 개발사 오픈 AI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경선 후보를 모방한 챗봇 개발을 금지했죠. 어제 워싱턴 포스트 등에 따르면 오픈 AI는 최근 민주당 경선 후보인 딘 필립스 연방 하원 의원의 AI 챗봇인 딘.봇을 개발한 AI 스타트업 텔파이의 계정을 중단시켰습니다. 오픈 AI 측은 정치 캠페인에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사용 정책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동의 없이 개인을 사칭한 개발자의 계정을 최근 삭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오픈 AI가 대선 과정에서 자사의 AI 기술이 오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취한 첫 번째 조치입니다. 일리노이 베링턴 하이츠에 본사를 둔 한 기술회사의 CEO가 지난주 회사 창립 기념 파티에서 추락 사망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WGN 보도에 따르면 지난주 목요일 소프트웨어 회사 비스텍스는 인도 하이데라바드에 소재한 라모지 필름시티에서 회사 창립 25주년 기념 파티를 연 가운데 공중쇼를 통해 임직원들이 등장해 인사말을 전할 예정이었다고 하는데요. 행사장에는 관계자 등 모두 700여 명이 회사 창립 기념 축하 행사를 지켜보고 있었고 이때 천장에 설치된 목재 무대 장치가 무너지면서 이 회사의 CEO 56세 샤나이 샤와 인도 라이데라바드의 회장 라주 데틀라가 추락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한 겁니다.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영상은 케이지로 고정하고 있는 케이블이 끊어지면서 두 임원이 15피트 아래로 추락하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목재로 만들어진 무대는 크레인을 이용해 콘크리트 무대 위 20피트 높이로 제작됐고 이 둘은 당시 축사 순서를 기다리며 케이지에 올라타 있었는데요. 샤 CEO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었으나 지난 주말 사망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다트라 회장은 현재 위독한 상태로 알려져 있는데요. 1999년에 설립된 이 회사는 20개 이상의 글로벌 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전 세계적으로 2,000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시카고가 4년 연속 해충 방제 업체인 올킨이 선정한 미국 내 빈대 발생 1위 도시라는 불명예를 안았는데요. 올킨은 시카고가 미국 내 빈대 도시 상위 50개 목록에서 4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빈대 최악의 도시 중에 하나로 자리 잡았다고 밝힙니다. 빈대 도시 목록은 올킨이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빈대 처리를 가장 많이 수행한 대도시 지역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순위에는 주거용과 상업용 방충 서비스가 모두 포함되는데요. 뉴욕과 필라델피아,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 애크론, 로스앤젤레스가 시카고의 뒤를 이어 빈대 많은 도시 2위에서 5위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스버러가 올해 가장 많은 25계단이 뛰어올라 14위를, 밀워키가 15계단 상승한 25위, 템파가 10계단 올라 31위입니다. 빈대는 사람의 손가락 끝보다 작은 젓갈색에서 암갈색의 곤충이죠. 빈대는 사람의 피를 먹고 살며 일반적으로 수화물과 지갑, 또 기타 개인 소지품에 달라붙습니다. 빈대는 침대 시트에 있을 뿐 아니라 침대 옆 탁자 서랍이나 또 벽의 전기 콘센트에서도 서식할 수 있는데요. 빈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올킨은 주택의 경우 매트리스 솔기 부분과 걸레바지, 또 전기 콘센트, 액자 뒤 등 낮 동안 빈대가 숨어 있는 곳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지배해드리기 전에 모든 중고 가구 검사도 추천 사항입니다. 여행 중에는 매트리스 검사를 하고 짐은 가급적 화장실이나 카운터에 둘 것을 제안했는데요. 여행 후 집에 돌아와 의류를 건조기 가장 높은 설정에서 최소 30분에서 45분 돌릴 것을 권했습니다. 생명의 샘 선교회 대표 박천규 목사가 운영 중인 다민족 선교 코칭센터가 지난 20일 토요일 2024 신년 할애회를 개최했습니다. 생명의 샘은 50에서 70대의 한인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다민족 선교 연결을 주 목적으로 구성된 모임이죠.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글랜비에 소재한 살렘 장로교회에서 정기 모임을 갖고 있는데요. 김혜연 목사의 개회 기도로 시작된 이날 신년 할애회는 박재룡 목사의 인도로 힘찬 찬양 메들리가 이어졌고, 은퇴 목사회 회장 이종영 원로 목사가 회복의 진정한 의미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늘나라에 가까이 왔다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성령을 통해서 내 속에 너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우리들이 육으로 난 육의 삶을 삽니까? 육의 정욕을 따라 삽니다. 세상의 자랑을 따라 삽니다. 내 기분대로 따라 삽니다. 얼마나 많은 육체가 있어요. 가진 자, 못 가진 자, 좀 자유할 것 없이 모두가 함께한 형제입니다. 서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덮어지는 거예요. 이 목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파송하는 선교사의 수가 급격히 줄고 있다며 생명의 샘과 같은 선교 연결 모임의 사역이 더욱 활성화돼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모든 열방이 평화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축원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선교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은 지금의 선교 사역을 이을 다음 세대 선교 지원자가 현저히 줄어든 현실을 타개할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생명의 샘 대표 박정규 선교사는 이에 대해 나이를 막론해 신앙을 토대로 각자의 전문 지식을 나누며 신앙적인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모임을 지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에 초점을 맞춘 사역에 힘쓸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생명의 샘의 그 타겟은 뭐냐면 영신이요. 그래도 인생에서 노하우가 있고 직업 전선에서 조금씩 이제 물러나는 분들, 그러나 사회적인 영향력도 있고 신앙적인 파워도 있고 경제적인 능력도 좀 있고 이런 분들을 제가 타겟해서 그분들을 모아서 그분들에게 선교적인 정신을 깊게 심어주는. 그러면 이분들은 각자 소속이 있어요. 교회 리더급들이고 그런 영향력을 지닌 분들이 우리 모임에 있어서 저는 이분들을 집중적으로 선교 마인드 심고 선교적인 그 장을 열어주는 거죠. 네트워크도 활용하고 선교지 방문도 하고 또 선교적인 실직 스터디 케이스도 그 연구하고 서로 나누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의 어떤 선교적인 뒷받침이라 할지 도전이라 할지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제 사역이에요, 사실. 한편 박 목사는 이날 행사의 끝 순서로 참석자 소개와 더불어 중보 기도를 이끌었는데요. 이 중에 JSP 디벨로프먼트 대표 노재영 박사가 별도의 순서를 통해
남부 흑인 지역사회 개발에 대한 복음적 접근을 위한 비전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계몽하고 의식을 일깨우고 새롭게 이렇게 정신을 그다음에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프리칭이죠. 영혼을 구원하고 한국적인 가스펠이 어떻게 보면은 K가 코리안 가스펠이 아니라 킹덤 가스펠이겠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그 생각하셨던 정말 하늘나라 천국의 기쁜 소식 복음을 와서 선포하실 때 모든 삶에 무너진 부분들이 이모셔널, 피지컬, 파이낸셜, 릴레이셔널 이런 모든 관계들이 다 회복되는 그러한 가스펠이 정말 이 미국 시카고 지역에서도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 박사는 트리니티 바울 신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휘튼과 놀스파크, 트리니티 등에서 27년간 교수직을 역임했는데요. 이후 2017년 흑인 지역 개발 사업으로 건축회사인 JSP 디벨로프먼트를 설립해 전문 기술자 외 흑인과 난민 등 지역 주민들을 고용하는 등 남부 지역의 경제개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30개의 건물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동시에 파그리지에 소재한 호프 커뮤니티 교회 부목사로 섬기고 있는데요. 그 지역사회 개발, 좀 선교적인 관점에서 그런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그런 집이나 뭐 아파트나 이런 거를 이제 사서 다시 이제 리빌딩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 뭐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상당히 이제 좋은 일들을 해요. 그것은 이제 사업적으로 추진하지만 뒤에서는 이제 선교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지금 뒷받침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했어요. 같이 기도했고 앞으로 아마 조만간에 2월 말이나 3월 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포럼 같은 거 열어서 그것은 이제 우리 선교의 내부적인 것만 하지 않고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공개적으로 전부 이렇게 초청해서 좀 공신력 있게 추진하는 그런 일들을 아마 우리 커뮤니티에 좀 알리고. 박 목사는 이전 KBS와의 인터뷰에서 생명의 셈이 하나의 명칭이라면 선교회는 다민족 선교회를 말한다며 현지 사역자에게 선교의 마인드를 심어주고 그 사람이 자기 민족을 복음화하는 것, 그게 다민족 선교의 개념이라며 자신의 활동을 규정하기도 했죠. 그는 선교의 중심에는 소통의 리더십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며 함께하는 사역의 모든 성도들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신년 첫 모임으로 진행된 이날 신년 할애회의 축도는 안영배 목사가 맡았으며 모든 참석자들은 2부 순서로 마련된 만찬을 함께하며 각자의 선교 사명에 대한 아이디어와 계획을 공유하는 등 교제를 나눴습니다.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138.01포인트 0.36% 오른 38,001.81로 장을 마쳤는데요. 사상 처음으로 38,000을 넘은 겁니다. 스탠다드&푸어 500 지수는 0.2% 상승하며 4,850.43으로 거래를 마쳐 2거래일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금리 인하가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AI 테마주의 강세와 또 경제 연착륙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주가를 견인했습니다. 국제유가도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어제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 원유는 전장보다 2.42% 오른 배럴당 $75 19센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국이 인구 대비 성형수술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인 것으로 조사되는데요. 투자 전문 매체 인사이더 몽키는 국제 미용 성형외과 학회 데이터를 기반으로 1인당 성형수술 비용이 가장 높은 20개국을 추렸습니다. 이 중에 한국의 1000명당 성형수술 건수는 8.9건으로 전 세계 1위를 차지했는데요. 매체는 2018년 기준 한국의 성형수술 산업은 107억 달러 규모이며 2022년에는 약 4,630만 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 세계 성형수술의 수도로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도로 결빙으로 인해 운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정오 넘어서부터 기온이 다소 오르기 시작하면서 도로 상황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종일 흐린 가운데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현재 예보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36도, 밤 최저 기온 30도. 수요일과 모레 목요일에도 50에서 80% 사이의 비올 찬스가 예보되고 있는데요. 당분간 축축한 날씨가 계속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7도, 밤 최저 기온 32도. 이 시각 기온은 34도, 습도는 96%, 바람은 북동풍이 3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연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